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중국편 책에서 경금일간의 성분과 월지 12개월을 만나는 통변을 하고 있는 중에 1부, 2부는 마쳤고 오늘은 3부 인월경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면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죠.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이 어린 싹이기 때문에 어린 싹을 제압해서는 안 되고 아직 한냉기가 많기 때문에 이 목기와 토기에 통관신, 이 통관용신인 병화가 있어서 그래서 병술시를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이 경금에 또한 월간 무토를 만나서 이 무토가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반갑다. 그래서 억부용신으로 봤을 때는 무토라고 정하고 시신은 병화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 경금이 오로지 의지하는 글자가 이 무토이다. 그리고 조우용신은 이 병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주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자 사주에 경진 괴강일주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는데 참 이것이 답답한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해인 한목은 부부지합이라고 그랬는데 주권이 있다고 그랬죠. 해월, 자월, 축월, 인, 묘월. 이 5개월은 해인합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인월이다. 인월의 한냉수가 해인합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 병화가 극무력해서 술토의 묘지자한 병화의 남편 신상, 신변, 이변수를 나타난다. 즉 인목의 병화가 통군을 하니까 반가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이 해인합에서는. 여기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건 가능하다. 이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의 생을 받는 병화이기 때문에 다시 힘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경진일주로 경진괴강으로 경진괴강 과부살로 태어나서 이게 여자가 해자 축년에 태어나면 이 해수의 전글자 술토 해자 축이는 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자축 여자는 해자축의 전글자 술토가 과숙살 임목은 고신살 이것을 고신과숙살 그런데 병술시를 만나서 경진괴강일주가 이 남편이 병화죠. 이 병화가 과숙살이 안 돼 있다. 외롭고 고독한 과부가 될 살에 앉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래요. 거의가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병화는 임목의 통구를 하는데 이 임목이 고신살이다. 고신과숙이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진술충이 되어서 술토 묘고에서 술토가 묘지자로 이미 잘못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를 용신으로 삼고 조우하는 병화가 있으므로 보기에는 상당히 길한 듯 싶다 그래요 사주가.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다. 자기가 과숙살이요 남편이 고신살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방법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는 경진괴강이요. 남편은 부성인묘사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여러 가지 포함되면 여기에 인생이 해당이 된다. 안 좋은 것이 그 암시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진술중의 병화의 묘신작용으로 이별사별이 발생하는데 일시집과 천충지충으로 해당하는 육친에 혈광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을목병화 무토가 인묘되어 피눈물도 흘려보게 된다. 즉, 이 술토 한 글자에 을목이 인묘, 무토가 인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답답하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보기에는 오행이 부족하고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식궁에서 남편과 모친이 되어 일시주 천충지충으로 남편의 모신이 동함으로 하늘 보고 단식하며 완벽한 외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덕이 분미하고 자식 신상 이변수도 있게 되는데 경진대원 12세 병술년 을경합과 진술충으로 부친이 사망했고 이 을목 부친이 여기에서는 해인합에 을해로 와서 해인합을 해서 해수 사신을 끌어들여서 부친 사망. 그래서 진토대원 20세 갑오년에 화국을 이룸으로 당주는 결혼을 했으나 신사대원 부부 각과는 운이 되는데 만약 신금대운의 임수세년이면 사별할 수도 있으나 임수세년이 없어서 무사했고 병화의 록군이 되는 해일합이 풀리는 운으로 남편이 해외에 나가는 기운이 되었다. 이 그 사대운에 해사충이 되어서 사대운이면 병화의 록군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해사충이 되어서 해인합을 풀어지니까 남편이 자유를 찾게 된다 그래요. 이때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게 되었고 이모대운의 임수는 흉하지만 을목이 설기하고 무토의 극을 받음으로 평길하게 지나갔다. 오화대운은 화국으로 경금을 극하고 을목은 통군처를 입게 된다. 즉 모든 재물이 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당주는 37세 신해년 을신칠살과 병신합 사절신 발동으로 이 남편이 꼭 여기서 보셔요. 신해년, 이 신해년이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면 이것은 부부 이별을 하는 운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죽는 것이 먼저다 그래요. 여기에서 신금이 딱 들어오는데 병신 합을 하고 해수가 신의 년에 들어왔는데 해인 합으로 이 병화의 절신이죠. 이 병화가 술토의 묘신 해수는 자신의 혼이 떠난다는 절신이다. 그래서 병신합 수를 해서 절신 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다 어떠한 겨울의 처마 밑에 앉아서 그 졸리니까 끄덕끄덕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남편이 졸다 그대로 얼어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후에 재혼을 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미토대원 48세 임술년 두 번째 남편도 또한 사망했다. 이처럼 일시주 천충지충의 부성인묘가 동하고 그리고 과숙살이 되면 너는 과부로 살아라.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라. 이미 그렇게 암시가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요. 참 사주 알고 보면 무섭다고 그래요. 자, 묘월의 경금 일간을 살펴보시자고요. 을미년 김여월 경진일주가 정해시에 태어났다. 지금 여기서 묘월의 경금이
을목이 투출되어 정제격이고 여기에서 진토가 빠져나가면 해묘이 목국이 되면서 재난풍파가 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 을목을 성장시키고 키워주고 하는 정화가 희신이고 조우용신이고 이 기토는 경금이 먹고 살아야 할 경진 괴강 일주에 이 미토가 연지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나의 친어머니이다. 왜냐하면 을미로 와서 내 아버지가 을목이 되었고 을미와 기묘가 상호간에 녹군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을목은 정제이지만 나의 아버지이고 기토는 나의 어머니인데 사주가 그래도 음습하지 않기 때문에 모친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미토는 조상의 제물로서 경금의 재물창고죠. 목기창고, 재물창고, 묘고다. 그리고 이 미토에 토운군, 녹군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미토에 기토, 정화, 을목이 이 미토 한 글자에 나왔는데 이 미토 천을귀인이 전체가 길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을목의 천을귀인은 신자인데 경금이 천을귀인이요. 기토의 천을기운도 경금이요. 경금의 천을기운은 미토요. 정화의 천을기운은 해수다. 그래서 사주 전체가 해묘합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반가운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해묘합이 되면 완전한 승목이 되어서 이 정화가 꺼져버린다. 그런데 해묘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갑다. 묘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묘월에 이 정화가 경금을 제어를 시상 정관이 제어를 하고 있고 이 경금은 기토에 끊임없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주 이 정도가 되면 비록 기토가 투출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상관없다 그래요. 이 정도는 신금이 없고 개수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무난하다 그래. 일평생 무난한 사주다. 오행구조가고 나의 모친이 뚜렷하게 서로 간에 이 부분은 상호 로꾸를 만들어준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아버지와 조상 중에서 맑고 순하고 깨끗하다 그래요. 정제격으로 겁탈자가 없으니 조상의 재물을 독식하는 명식으로 불명이다. 연월주 을미와 기묘가 서로 간의 합을 이루고 호환 녹군으로 을목과 기토가 통군함으로 부모조상이 순하고 맑아서 뼈대 있는 가분이다. 이 경우 부모의 정이 좋아서 당주 또한 윗사람의 인덕이 차고 넘치며 모친의 희망심이 깊으며 부모조상의 화목한 집안으로 음덕이 있게 되고 또한 미토가 천을귀인으로 조상의 유전인자로 이것을 물려받았으니 성정이 원순하고 또한 해수는 문창귀인으로 진의 원진 기문살이 총명살이 되고 이 정화는 재성과 인수를 통관시키며 통관용신, 조용신이 되며 좌자청귀이고 천을귀인 조상이 미토에서 을목정화 기토가 투출해서 조상이 되고 맑고도 크다. 그래서 정화 경금이 탐욕을 억제시키며 이 정화가 경금을 제어를 해서 이 을경합의 탐욕을 억제시키며 경금을 재련시키고 통간신을 겸함으로 당주가 해결사 역할에 탁월한 성부들로 청렴결배가 어디 가서나 칭송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을경합이 되고 정화나 병화가 없어서 을경합을 어떻게 막아주는 글자가 없다면 탐, 뇌, 괴인으로 일사무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 한 글자로 인해서 모든 사주가 살아간다. 반짝반짝 빛나는 경금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융통 성분이 뛰어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가 주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진정한 경금과 기토가 만나서 초야문사를 이루고 학문성의 발현으로 학자가 되는 이러한 상태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의 모든 공덕은 연월주가 호한 녹군이 되어서 기토 모친이 이 경금을 상생하는 초야문사 학자격 진학자격이 되었고 정화가 수출이 되어서 예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청명결백하여 어디를 가서나 칭송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는 또한 재물복이, 이 미토는 재물 창고이기 때문에 재물복이 엄청 크다. 그래서 그 재물복을 이 어머니가 이 경금을 그 재물을 갖다 가져다가 묘미합의 재물을 가져다가 이 경금을 먹고 입히고 마시니 이것은 이러한 사주는 세부 회계 교직자 완벽한 궁록지며 여기에서 세무 회계 공직자 왜냐하면 이 정화는 정제이요 정화는 정관이요 기토는 정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전부 다 정자로 묵혀서 철저한 인색함 쓸 때만 쓰고 쓰지 않는 그러한 부분 나를 철저하게 재련시켜서 정법 질서가 아니면 가지 않고 그러한 성격, 고지식한 성격이 되어서 유흥, 환라, 호색 이러한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전형적인 학자의 성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세무, 회계, 교직자, 완벽한 학자 성분으로 국문학계 통해 전통의 계승자로 재정부, 금융감독, 관련 계열 직업으로 완전한 초야문사 학자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도 좋아서 이러한 사람은 최하 3개 국어는 능통하고 중국, 소련, 재무, 행정, 경금은 서방으로 유럽을 상징하므로 최하 3개 국어 이상은 하게 되는데 이 정화는 해시의 등대로 동방에 해뿌리고 이러한 사주가 장차관을 넘나들 수 있는 정승 판서의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49세 갑술대운 각비합토의 묘술합파하여 관을 높이니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 전문에 총장직을 맡게 되었고 54세 문교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었다. 자식까지 큰 발전을 이루고 성공하는 명식이다. 경술년, 경진월, 경진일주가 신사시를 만났는데 천간에서는 양금살상에 또 양금살상에 철추세옥을 만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정말 잔인한 성격의 비겁 과다 군겁 쟁제 한 손에는 도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설치는 사주이다. 연월지 진술중에 진진자영을 하고 있으며 지인사가라망이다. 지인사라망 시간이 지나서 지인사라망의 입보 육포 지상에 이 감옥에 갇혀서 일생 햇빛을 못 본다는 지인사라망으로 형성이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지인중 을목 재물, 을목은 여자요 또한 재물이요 처성인데 진사라망으로 이 여자를 만나고 볼 수 없는 완전한 가두어진 발자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잔인하고 무서운 말은 좋아서 배가안격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잔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이것은 전부 다
사술 귀무살에 진진자영에 진술충에 라망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린다. 너무너무 무서운 사주이다. 그래. 이 사람 옆에 가는 것은 이 사람의 살상 기운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세 개의 거대 바위가 모여서 충돌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한 손에는 도끼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주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서는 일찍 경찰이 되거나 교도관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이거 외에는 빨리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 이 사람은. 너무 무서운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진자영이고 일시지는 남항살이며 세계의 괴강이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한 손에는 도끼와 한 손에는 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상한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사주이다. 이것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일찍 어릴 때에 부모가 사주를 봐주고 제대로 감명을 해서 이 아이는 무조건 군인, 경찰 또는 아니면 운동선수도 가능하다. 아니면 이 사정은 도살업, 도살장으로 보내서 소잡고 돼지 잡고 또는 뭐 이렇게 닭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잡는 거 있죠. 죽이는 거. 도살업. 이쪽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 일반 세상 사람 속에서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최고 깨끗한 그것은 백화점이 되었건 일반 홈플러스가 되었건 이런 데서 정육점에서 칼 들고 고기 써는 사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요. 그러나 화이트 칼라로 깨끗하고 남들 보기 좋은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정신질환이 나타나서 크나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11년을 전국 각지 교도관에서 보냈고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었다. 2000년 3월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 2002년 5월께 부인으로부터 이별을 당했으며,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북고창에서 노동일을 하는 부모 사이에 삼남 일녀 중 삼남으로 태어났고 부모가 노동일을 하면서 이 자식들을 제대로 이렇게 저렇게 안 저기 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 14살 때 아버지가 지병인 정신분열성 간질환으로 사망하자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고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공고를 다니던 중 이때부터 절도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어찌됐건 어릴 적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사주 자체의 영향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어릴 적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사람과 동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서도 최하 100명에서 150명 꼴이다. 100명으로 잡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 이 2시간 동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이 최하 100명에서 150명이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나눈다고 손 쳐도 50명일 것이다. 그러면 이 사주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50명이다. 그런데 이 50명이 유영철 이 사람만 이러한 살인범이 되었고 나머지 49명은 이러한 저기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서울에다가 심었냐, 제주도에 심었냐, 미국에 심었냐, 사막에 심었냐.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사주격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환경을 본다 그래요. 그 환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제 그 필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감명을 한다면 관상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나고 전화 상담만 함으로 목소리로 판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자는 사람 목소리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상담한다, 이것이 거의 대충 답이 나온다고 그래요. 환경을 먼저 봐야 된다.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 이렇게 양금살상에 철추 세우게 되고 진술 중에 진진자영의 사술기문과 진사라망이 있는 이러한 사주는 이미 이것은 범법자 사주이다. 딱 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관격에 어울리며 평화한 시대에서 전쟁터에서 나갔다면 장군이 되어서 적군들을 잘 죽였겠죠.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서는 도사로 운동선수, 경찰, 군인, 교도관 등이 된다면 얼마든지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4월에 태어난 경금일간 사주를 보시자고요. 을묘년 신사월 경술일주가 경진시에 태어났다. 이 사주도 두 개가 일시지 양금살상이요. 신금을 만나서 철추 세우기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아까 그 사주의 차이점. 이것도 상당히 진술 중에 사술 귀문살에 진사라망이 있는 사주요. 상당히 무서운 사주인데 그런데 그 사주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월에 진토가 있어서 천이성이요. 4월에 진토는 약사보살줄이다. 경술개강 일주로 태어나서 무관살성에 상당히 왕성한데 이것을 전부 다 좋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가 4월의 경금은 생지이다. 순수하게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상징한다. 진월에 태어난 경금은 양지이다. 아직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양자가는 살성으로 떠돌이 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4월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이 4월 진토가 또한 천이성 약사보살줄로 자애로운 성분이다. 그 다음에 을묘가 간여지동으로 나타나서 연주, 이 을목이 여기에서는 사화에 화려한 화창한 꽃을 피우고 경금, 신금, 경금, 술토가 있기 때문에 신약하지 않다. 사화는 조우하는 따스함을 상징하고 이 경금에 을목은 재물이다. 사중병화가 용신이 되는 구조요. 또는 사중병화가 조우하는 희신이요. 이 경금의 을목 정제가 이 사주에서 정제에 의해서 모든 정신이 순화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사로 왔기 때문에 신사의 여동생 하나가 일찍 사별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이 경금의 여동생이 같이 이 경금하고 사술귀문의 종교인 살성에 의해서 혼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혼이 이 경금이 을목처와 결혼을 하면 을목처의 부부 사이를 방해하면서 자칫 이 부부 사이를 방해를 해서 부부 이별하도록 이 처를 비명 행사시켜서 데려가는 작용이 나타난다. 이 천이성이 작용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좋고 이 사람은 순한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
두 개의 개광살이 튀기는 싸움을 하고 아까 사주처럼 양금살상 철추세우로 무서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다만 여기에서 일찍 사망한 여동생 그리고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상의 재물을 놓고 법정 싸움, 유산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러나 이 철추세옥 신금을 사중병화가 암압으로 묶어주고 있어서 반갑고 이 자식이 묶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축 때문에 이 정화는 비급을 제압함으로 길하지만 축토는 사묘구충을 발생시켜 묘신을 발동시키므로 신금이 개고되어 을목을 자르고 을목은 축풍 낙엽이 되므로 41세 을미년 처가 비명사이다. 병자대운은 기운으로 발전하는 운이 되는데 이 병화는 비급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자진합으로 진술충을 풀게 함으로 기운이다. 을의 대운은 을경합으로 이 을목이 희신이 들어왔고 해수가 해묘 합이 되므로 사주 전체가 동하면서 20세 연상의 을해년과 결혼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개유대운이 와서 묘유충을 하게 되므로 경원년 75세에 사망했다. 당주는 불신이 강했고 진술충의 천이성과 철새계금의 할인성이 동함으로 한의사가 되었고 진중 을목 투관으로 천이성의 의업이 되는 것인데 을목용신으로 한의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사주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자, 5월에 태어난 경금을 보시자고요. 신묘년 갑오월 경인일주가 병자씨를 만났는데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축인 그래서 축토가 들어와 있고 인호합에 화기가 태양하다. 더군다나 간목이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태양한 사주이다. 이 경금이 경인으로 와서 절지에 왔고 오화가 목욕이라고 하지만 접속생이 안 되기 때문에 불에 타버리는 경금이다. 신금은 묘목의 절지에 와서 신금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경금이 간목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화 상견을 막아주는 이 간목을 통관신을 따라가야 할 그러면서도 목화를 따라가야 할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5월은 화기가 치열하여 경금이 녹으니 우선 임수가 있고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글자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비록 자수가 있다고 하지만 임계수가 없으니 화기를 제어하지 못한다. 또한 신금은 묘목의 절지자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주는 임목의 절지자이고 병화에 파극당하는 경금이 되므로 가종해야 할 사주가 되는데 이럴 때 왕이 순세를 따라가는 것이 평안한 삶이다. 그러나 신금과 자수는 탁기이므로 큰 발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축토가 공엽이 되었고 화기를 설기시켜 화기에 광기를 잠재우고 자축합으로 자수를 보호하므로 화기는 더는 치열해지지 않으므로 간목 재물은 목분 화열되지 않는다. 간목과 경금의 천을 기는 축토가 되는데 조상의 음독과 모친의 덕이 축토로 인해서 있게 된다. 이처럼 축토가 공엽이 되었다고 해서 축토가 금계의 통근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조작용을 할 뿐이다.
자수가 용신이 되어야 할 사주로 볼 수 있으나 목화에 가중한 것이므로 간목이 용신으로 수화에 통관작용을 하게 된다. 이 사주에서 볼 것은 이렇게 경금일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앉은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접속생이 없고 오중정화가 있다고 하지만 쓸모가 없으면서 이 병화에 시상 칠살객이 형성이 되면 이 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가종이라고 하고 신금도 죽었고 경금도 죽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부분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래서 당주는 재무 관련 일을 했으나 경금대운 양금살상이 되는 운으로 42세 임신년 간목과 경금이 충을하고 인신충으로 인후합이 깨어지고 자오충과 자묘 형살이 작동을 하는데 임수는 병화를 극함으로 통관신이 모두 깨어졌다. 결국 쇠신왕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경금대운에 임신년을 만나서 임수는 이 경금은 간목을 완전히 죽이고 임신년을 만나서 임수는 병화와 병임 칠살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은 임목을 인후합을 깨버렸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다. 자, 미월 경금 사주를 또 보시자고요. 경묘년 정미월 병호일주가 기묘시에 태어났는데 참으로 답답한 사주이다. 이것은 그 강의 중에 그랬죠. 이 경금에 여름에 태어나면 축포가 천을귀인이에요. 미월이기 때문에 말은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조토 생금 불가에 걸려서 단 한 방울의 물도 생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빈살이다. 이 미토 역시 사토이다. 이 미토가 윤토, 습토, 농사짓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한 사막이다 그래요. 사막으로 바뀌었다. 더더군다나 두 개의 정화가 산소불, 용광로 불로 변했는데 경오일주로 일지에서 흉신, 악살, 말로만 정관인 두 개의 정관이 나와서 이 경금을 완전히 녹여버린다. 그리고 일지에서 귀신이 되었으니 자식도, 처도, 조상에도, 모친에도 그 어떠한 도움이 없다. 겉으로만 화려할 뿐이다. 두 개의 묘목은 을목재물이 있어 정제라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기에서. 이미 경금 자체가 그리고 운 또한 오사진 묘인 축자로 가기 때문에 일평생 대운의 덕이 없다. 사주를 시원하게 해주는 진토와 축토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는 신금과 유금이 없기 때문에 보기만 화려할 뿐 일사무성으로 천의 고아와 같은 어떠한 방법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이 사주. 그래서 말로는 정인격, 정관격을 겸하는 명식으로 미토가 천을 귀인이니 길한 듯 하지만 완전 외한 애빈의 부잣집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다. 이 두 개의 정화가 사렴조토이고 이 미토가 천을 귀인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어빈살, 오아시스 없는 사막일 뿐이고 당주의 능력을 펼치는 인생 무대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자연 환경에서 요구하는 글자로 이루어진 사주가 부귀할 수 있는 것일 뿐 격국이 좋고 천을 귀인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요. 미월에 물 한 방울이 없으니 신수고갈이요. 신수가 고갈되었다 하는 것은 당주의 지혜를 써먹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좋을 수도 없다 그래요. 이러한 경우. 이때는 반드시
신금이나 유금 중 한 글자와 임수가 있어야 하며 개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리야만이 생금이 이루어진다. 기토를 의지하는 삶이 되므로 청빙한 공직자 상이라고 초야문사로 길하다고 누군가는 말을 하겠지만 3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초야문사 공직자가 아니고 사막에 오두막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사막에서 오두막집 소개가 있으니 뜨거워서 땀만 삘삘 흘리고 이것은 그 사우나 아닌 사우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살찔 틈이 없어서 뼈와 가죽만 앙상한 상태의 모습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묘미합과 오미합으로 묶여있는 미토의 탐함망생을 보지 못한다면 사주를 감명하는 안목은 아예 없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묘목을 화세를 강화하며 목분 화열로 불타버린 재물이니 거지팔자와도 같다. 우운까지 남동방 우운으로 당주는 일생 한숨만 쉬다가 계묘대운 45세 신해년 해묘미를 갖다 이루면서 이 화기를 줄을 대노하게 함으로 신해년 밥수요를 놓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부라 칭하고 4부는 신월 경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